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황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현대백화점에서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시장 예측이 틀릴 수 있다,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현재 밤 10시 반입니다. 월요일 10시 반. 아침 시황방송과는 좀 다르게 제가 놓친 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연휴 전부터 2주 동안 주목했던 것, 시장을 분석하든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든 여러분 대응을 유도하면서 오로지 주목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사스하고도 비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사스의 치사율은 11%,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약 4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스처럼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시장을 분석할 때 필요한 것은 자본의 관점이다. 저는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오로지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는 수익의 방해물로, 수익의 장애물로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오늘 방송의 문제제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자본의 관점, 자본이 원하는 건 오로지 수익이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수익을 원하는 자본, 이 자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일들이 자본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고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바이러스로 인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방해 이미 받고 있는 또는 앞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자본의 흐름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본의 흐름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 수익의 방해, 자본 수익의 방해가 되는, 수익의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스 발생 당시 지난 2003년보다 월등히 커진 중국 경제의 양적 규모, 그것부터 주목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중국 경제를 사스가 발생했던 2002년,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퍼졌던 2003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 중국 경제가 중요한 것이지, 사스보다 치사율이 낮다, 그러니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했던 상승미소의 관점은 고쳐야 하고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자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3년과 2020년 최근에 중국 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볼 수 있어야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은 당시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의 중국 경제고요. 약간 회색 같은 경우죠. 회색 같은 색깔, 붉은색 계통의 회색 같은 이 색깔은 2019년, 20년 현재의 중국 경제 규모입니다. 맨 왼쪽이 글로벌 아웃풋, 즉 전체 글로벌 생산에서 당시에는 8.2%, 현재는 무려 19.7%. 두 번째,
China share in global trade, 즉 전체 교역, 무역이죠.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당시는 5%, 현재는 13%. 세 번째, 글로벌 크레딧 스탁, 즉 금융주 시가총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이 3.1%, 현재는 19.6%, 5분의 1이네요. 글로벌 원유 수요 6%, 현재는 12%. 그 다음에 여행, 글로벌 전체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시는 3%, 현재는 20%. 예, 글로벌 여행객, 전 세계 어디를 가든 5명 중에 1명은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여행객이 줄어들었으니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만하죠. 마지막, 글로벌 메탈 디맨드, 원자재 수요입니다. 특히 금속 관련 원자재 수요의 69%가 중국이고 과거에는 23%. 정말 규모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늘어난 거죠. 즉 현재 중국 경제 규모는 글로벌 생산, 총생산, 글로벌 아웃풋에서만 보더라도 20%를 차지하고 관광객은 5명 중에 1명인데 치사율이 적더라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전체 글로벌 경제에는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중국의 GDP 지난 4분기, 2019년 4분기 6%에서 1분기에 4.5%, 무려 1.5%가 줄어드는 게 그냥 1.5%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2분기에는 0.3이 떨어지고 3분기, 4분기부터는 회복된다 하더라도 1분기, 2분기 저렇게 GDP가 떨어지면 미국 기업, 한국 기업도 당연히 1분기 순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주식시장이 더 떨어져도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보세요. 원자재 가격도 주요 원자재, 맨 왼쪽 구리 12% 마이너스. 1월 17일에서 30일, 약 2주 동안에 주요 금속 원자재들의 평균 에버리지 볼 때 11% 떨어진 겁니다. 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잠깐 바람이 불어도 저렇게 많은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BDI 지수만 보겠습니다. BDI 지수만 보더라도 작년 3, 4분기에 한참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급락했죠. 물론 파란색 동그라미 때는 연말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을 때 잠깐 올라갔는데 바로 저렇게 추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은 제가 많이 현재의 영향력과 당시 사스의 영향력을 단순 비교를 해버린 거죠. 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 골드만삭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국의 GDP가 0.4%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경제에 특히 1월 달에 상당한 예상보다 심각한 타격을 보여줬다는 그림인데요. 가운데 빨간 박스책에 무엇이냐면 이동인구입니다. 짙은 색은 철도, 푸른색은 항공기로 이동하는 거고요. 지금 왼쪽 보이시죠? 왼쪽에 그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는 전체보다 항상 15% 정도 이동인구가 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년에는 마이너스 45%입니다. 더 웃긴 거 오른쪽 보세요. 지금 박스 오피스, 즉 극장의 매출입니다. 극장의 매출이 매년 설날에 저렇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춘절에. 그런데 올해는 제로입니다. 제로. 자, 당연히 저렇게 이동인구가 줄었으니 중국 경제, 글로벌 경제 다 타격인데 중국이 서비스업이 그렇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확인해 봤더니 현재 중국의 GDP의 서비스업은 약 54%, 제조업은 39%. 서비스업이 저렇게 이동인구가 줄면서 석유도 안 써,
뭐 여러 가지 관광 산업도 안 됐겠죠. 당연히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 GDP에 충격을 가했죠. 그리고 전 세계로 5명 중에 1명이 중국 관광객이었는데 그 숫자가 안 나갔으니 홍콩도 난리 났고 유럽, 한국, 일본도 난리 나버린 거죠. 글로벌 주요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가더라도 사실 변명거리는 없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다행스럽게 상승미소가 지난 일주일, 2주일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잘 예측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성숙기 진입으로 입춘. 이 방송 나가는 화요일이 입춘입니다. 입춘. 봄이 왔으니 안심해도 될까? 왜? 중국 폭락했지만 월요일 한국 코스닥 플러스 냈고 코스피는 거의 포함이 됐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봄이 오기 위해서는 입춘이 아니죠. 경칩도 지나야 되죠. 그리고 진짜 봄이 오기까지는 꽃샘추위를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꽃샘추위는 온도로만 보면 지금 한겨울 추위보다 온도가 낮죠. 하지만 더 춥게 느껴지죠. 왜?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래서 이 말을 가져온 이유는 단기 바닥, 성숙기 진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제가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분할 매수를 진짜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분할 매수 하는 게 맞게 되려면 단기 바닥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 단기 바닥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 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1월 말부터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In fact,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 기사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서플라이 체인 검색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걱정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다. 이미 그건 다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뭐다? 서플라이 체인이다. 즉 자본이 걱정하는 것은 공급망이 훼손되는 것이다. 공급망이 훼손? 그럼 뭔 소리야?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거, 글로벌 증시까지 같이 이끌었던 것은 빅5, 빅테크 기업 5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빅테크 기업 5개 기업이 상승하면서 왜 빅테크 기업 5개는 다 AI 기업이죠. AI 기업이 상승하면서 같이 따라 올랐던 게 반도체 기업들이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까지 같이 상승했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 중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훼손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훼손되면 타격을 받는 기업 어딥니까? 애플이죠. 애플. 왜 애플이 서플라이 체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애플은 자체 생산하는 아이폰은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에서 납품을 받죠. 팍스콘 등 EMS 업체들, 팍스콘 등의 업체들한테서 아이폰을 납품받아서 글로벌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애플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중단되지 않았어요. 애플이 사무실, 상점, 지사 이런 곳을 폐쇄하긴 했어도 아직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아이폰 생산, 팍스콘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버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이 중단됐다 그러면 3월 현재 출시 예정인 애플 SE2, 아이폰 SE2 생산 차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예정된 5G 휴대전화. 이게
아예 더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결국 중단돼봤자 1, 2주 길어봤자 한 달일 텐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애플 협력사 팍스콘이 생산이 중단된다는 얘기는 미국 자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빅5 중에 하나이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폰, 애플이 생산이 중단된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애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서버 SSD, 두 번째는 5G 폰이죠. 5G 폰, 거기에 3월 출시 예정인 SE 폰 등이 반도체 상승에서 하나의 재료로 사용됐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이 된다. 서플라이 체인이 멈춘다? 그러면 당연히 애플의 하락과 빅5 이어지겠죠. 거기에 반도체 종목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미국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경인했던 게 반대로 이제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요, 이걸 우려했는지 먼저 12%가 빠졌어요. 그림 보이시죠? 그런데 애플은 이제서 시작입니다. 애플은 그림만 보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여지가 충분합니다. 최소한 51선까지. 51선은 290달러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302달러에서 빠지는 거니까요. 약 4% 정도 더 하락할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면 5% 이상 하락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애플이 만약에 5에서 7% 정도 빠져버리면 S&P 500, 나스닥 같이 다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왜? 악재가 실현되면 악재가 보이지 않는 게 증시가 싫어하는 거지 악재가 보여버리면 그때는 반대로 가죠. 물론 개미들은 그런 뉴스를 보고 팔아버려서 손실을 보죠. 하지만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느새 기관보다 현명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서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더라. 뭐냐? 애플의 협력사 팍스콘의 아이폰 생산 중단 뉴스다. 만약에 운 좋게 이 뉴스가 안 나오고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뉴스만 보면 2월 9일까지도 현재 웬만한 도시는 문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자체가 출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생산 중단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 훼손이다. 이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라고? 잘 들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뉴스가 죄송합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12시 가까이 됐는데요. 앞에 영상은 10시 반이었지만 이 음성은 좀 늦게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다우지수 기준 200포인트 정도 오르는데요. 화요일 아침에 종가가 오르더라도 오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오르겠죠. 상승 시에는 분할 매수 자체 하지 마십시오. 즉 아직 악재 뉴스 하나 더 기다리니까 상승 시에는 절대 매수 금지. 크게 하락할 때만 분할 매수. 그리고 상승 시에는 마지막 악재를 기다리며 물량이 너무 많은 분들은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면서 줄여나가자. 그래서 한 번의 충격이 더 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대비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는 꽃샘추위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꽃샘추위 겨울추위보다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추위가 오기 때문에 춥죠. 그 점 명심하시고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점 아직 커다란 충격 한 번 더 있다. 그 충격이 아무래도 서플라이 체인
애플과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온다면 이제 반도체 주식, 애플 주식 바닥을 쳤다. 단기 바닥을 쳤다. 그렇게 봐도 되겠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 주식 지난 연말처럼 힘차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